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새로운 그 우주 전체 망원경 제임스 웹 텔레스콥 그를 실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림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사의 그 아주 높은 자리에서 우주 그 연구를 총지휘했던 학자고 우주 전체 물리학자로 유명했는데 그 사람이 서거했어요.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허블 우주 전체 망원경을 대체해서 금년에 새로 우주에 올립니다. 그리고 지금까지 약 28년 동안 충실히 일해온 허블 우주 전체 망원경을 다시 내리게 됩니다. 이러한 일이 금년도에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20세기가 되기 전까지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그런 학설을 기대하기가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19세기 때만 하더라도 칸트 라플레이스 이론, 즉 우주의 생성이 아주 가스가 자꾸 압축되고 이렇게 해서 천체가 생겨나서 우주가 오늘날과 보는 천체들이 생겼다. 그런 말하자면 가설이죠. 지극히 막연한 증명을 할 수 없는 그런 가설로 우주의 기원론, 우주가 어떻게 돼서 시작됐느냐 하는 이야기가 20세기 초까지 전해왔습니다. 그런데 20세기 초에 러시아의 가모프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획기적인 가설을 냈는데 그것은 우주에서 대폭발, 빅뱅이 있었다. 그 대폭발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그 은하계가 생겨난 것이다. 이러한 가설을 이야기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반대 의견을 얘기를 했고, 뭐 지금 오늘날까지도 빅뱅 이론, 즉 그 대폭발 이론, 빅뱅 테오리를 거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. 그런데 그 빅뱅이 있었다는 증거가 생겨났습니다. 그것은 1964년도에 아마추어 천문가가 있었어요. 아로노 펜지아스라는 사람하고 윌리엄 윌손인가 한 두 사람이 자기 사제를 전부 내서 특수한 망원경을 만들고 또 그 우주로 전파를 송출하는, 그리고 또 수신하는 송수신기를 만들어서 우주의 지적인 존재가 우리 그 태양계 근처에 어디 있을 것이다. 그래서 가까운 태양계와 가까운 곳에 있는 태양계, 거기에 우리 인간과 같은 지적인 존재가 있다면은 우리가 보내는 이 송신하는 이 정보에 대해서 답이 올 것이다. 이러한 생각으로 자기네들 그 사제를 전부 들여서 그러한 우주 전체 망원경과 함께 우주로 보내는 송수신기, 보내고 또 우주로부터 파장을 받는 수신기, 이런 것을 만들었어요. 미국 정부에서 도와주지 못하는 이유는 나사와 같은 공신력이 있는 그러한 기구가 아니고 또 인정받는 우주의 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, 우주 과학의 전문가가 아니고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금 지원을 하질 않았습니다.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외부로부터 어떤 지적인 존재가 전파를 보내면 그것을 수신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노력을 하였는데,
무슨 파장을 수신했는가? 그거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파장입니다. 그것은 코스믹 마이크로 백그라운드 웨이브, 즉 코스믹 백그라운드 마이크로웨이브, 이러한 거를 수신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수신했는데 이게 어떤 그 우주에 생성된 그런 천체로부터 오는 정보다. 이래서 이제 이것을 나사에다가 보고했을 때 그때 당시 나사의 전문 학자들이 별로 신중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. 그게 1964년도의 일인데 그때 또 영국의 그 피터 힉스라는 힉스 박사가 신의 입자, 오늘날 문제가 되는 신의 입자라고 하는 가설을 또 그 갖다 해냈습니다. 그래서 힉스 필드가 있고 힉스 메커니즘이 있고 힉스 파티클이 있다. 즉 자기 이름을 붙여서 힉스의 그 공간, 힉스 공간이라는 게 우주에 어딘가 있었고 그것은 자기 이름을 붙였지만 특이한 공간입니다. 거기에 어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리고 지금도 알지 못하고 있는 메커니즘이 있어가지고 그 힉스 필드 안에 있는 힉스 메커니즘에 의해서 특수한 파티클이 생성돼서 그 힉스 파티클이다. 그것이 있었다. 그래서 빅뱅과 함께 대폭발이죠. 함께 이 힉스 필드와 힉스 메커니즘과 힉스 파티클이 생성돼서 그 우주 전체의 모든 생성 과정에 이 힉스 입자, 힉스 파티클이 작용을 했다. 그리고는 다시 힉스 파티클은 우주로부터 사라져 버렸다. 이제 이러한 가설을 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아르노 펜지아스라는 사람이나 윌리엄 윌슨이나 또는 뭐 피터 힉스 같은 사람은 다 비정상적인 학자로도 인정할 수 없고 좀 정신이 나간 그런 사람들의 그런 허튼 소리다.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한 10여 년 동안 나사에서 특수한 그 인공위성을 만들었어요. 그래서 그것이 코베라는 건데 코베 코스믹 백그라운드 익스플로러다. 우주의 배경을 조사하는 그런 인공위성이다. 그래서 이제 코베 위성을 만들어서 그거를 띄웠습니다. 그래서 이 코베 위성이 이 사람들 그 아마추어 전문가들이 수상했다고 하는 그 파장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위성 내에서 분석하고 또 이렇게 해서 그 분석된 결과를 나사에다가 알려주는 이런 임무를 가진 코베 위성입니다. 그 코베 위성이 그 높은 데 올라가서 그 우주 배경 복사 코스믹 백그라운드 마이크로웨이브라는 그거를 수신해 가지고 분석한 결과 빅뱅이 있고 대폭발이 있고 난 40년 이후에 있었던 그때 당시 우주,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우주의 과거입니다. 빅뱅이 있고 난 이후에 40만 년이 지났을 때의 모습이 그 파장을 타고 전해오는 겁니다. 거기에서 그때 당시 우주의 그 크기며 그 우주의 온도며 그것이 그 빅뱅이 터져가지고 40만 년 동안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에 그 초기 우주죠. early universe 또는 엠브리오 유니버스, 우주 맹아 아니면 초기 우주, 여기서 온도를 열을 보내주는 파장입니다. 그게 그 파장이 접수가 됐어요.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어디 그 불이 났습니다. 불이 났을 때 그 불은 꺼지고 없어졌다 하더라도 열이 어디 주변에 남아 있어 가지고 그
열 파장이 전해오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. 그래서 우주에 빅뱅이 터져서 대폭발이 터져가지고 그 소위 남은 잔여 열 에너지, 아프터글로우죠. 아프터글로우 오브 빅뱅. 빅뱅의 그 잔여 열 에너지가 우주 배경 복사라는 그 파장을 타고 오는 것이다. 그래서 그것이 그 시간이 얼마나 경과한 것이냐 하는 거 알아냈습니다. 그래서 그 40만 년 된 거기서부터 보내지는 그 정보에다가 40만 년을 플러스하니까 빅뱅이 언제 터졌느냐 그러면은 정확히 137억 년 전에 대폭발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빅뱅이 137억 년 전에 있었고 그 이후에 40만 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해서 그 초기 우주 얼리 유니버스가 생성돼 가지고 그 얼리 유니버스가 보내주는 파장을 137억 년 마이너스 40억 년 된 시간에서 우리가 접수를 한 겁니다. 이 코베 위성이 분석한 그 정보에 의하면 많은 비밀을 우주 생성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는 비밀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. 그것이 1964년의 일이고 그 코베 위성이 분석해서 알려주는 정보가 또 한 15년 이후니까 말하자면 한 1980년 정도 돼서 알아낸 일입니다. 그래서 나사에서 그 아르노 펜지아스와 무슨 윌리엄스 윌슨, 로버트 윌슨인가, 윌리엄스 윌슨인가 한데 그 사람을 노벨 그 한림원에다 천거해서 그 두 사람이 1980년 초기인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. 그때 그 두 사람이 강의할 때 뭐라고 했냐? 우리는 우주의 그 생성 과정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린 그림이다. 우주가 대폭발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돼서 40만 년 된 그 우주의 모습이 어떠냐 하는 하나님이 캔버스에다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사인하신 거다 이게.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은 자기네들이 발견한 것은 어느 화가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자기 사인을 거기다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그림을 그렸다 하는 그와 유사한 사건을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시고 나서 이게 언제 창조했다 하는 날짜까지 명시하고 하나님이 사인한 것을 우리가 발견했다. 이것이 노벨 한림원에 가서 노벨상을 수상할 때 강의한 내용입니다.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한 10년 지났어요. 그래서 1990년 독일이 통일된 그 해에 허블 망원경을 올렸습니다. 허블은 유명한 그 우주가 팽창한다고 하는 팽창 계수를 계산해낸 우주 전체 물리학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. 그 허블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허블 우주 전체 망원경이다. 그래서 1990년대에 올렸는데 대체로 수명이 25년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28년이 돼서 한 3년간을 그 수명이 연장되는데 열심히 일을 하고 오차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허블 우주 전체 망원경이 한 3번인가 4차례 그 수리된 일이 있어요. 그래서 셔틀 로켓 비행기를 타고 거기 사람이 7명이 타고 올라가서 그 허블 전체 망원경을 한 4차례인가 수리를 하면서 그 반사경을 교환했습니다. 그 이유는 딥 스페이스다. 우주의 깊이, 깊은 우주를 탐구하는데 반사경이 좀 약하다.
그래서 이거를 4번인가 5번 반사경을 교환해서 그 우주의 과거, 지나간 과거 137억 년입니다. 우리의 과거가 그 137억 년에서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는 것은 광선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. 빛, 이 광선이라고 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고고학에서 화석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과거를 연구하니까 우주 고고학입니다. 그래서 허블 망원경이 그 우주의 과거를 연구하는 것이 소위 딥스페이스다. 그래가지고 깊은 우주를 탐구한다 했는데 그 적색 편의라고 하는 계수가 있어요. 뭐 이 적색 편의라는 내용을 또 설명하자면은 별도로 제가 강의를 해야 하는데, 사실 적색 편의의 계수가 10까지밖에는 허블 망원경으로서는 조사를 못합니다. 그것이 뭐냐 하게 되면은 빅뱅이 터지고 난 약 200억 년이 경과한 137억 년인데 20억 년이 경과한, 그러니까 40만 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1억인가 2억 년인가 경과하고, 이렇게 해서 적색편이 10이라는 개수는 빅뱅이 일어나고 난 뒤에 약 20억 년이 경과한 데까지 허블 망원경으로는 연구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빅뱅이 있은 후 20억 년 뒤서부터 어떻게 전개됐느냐 하는 것을 허블 망원경이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. 그랬는데 이번에 그 허블 망원경을 내리고 그 후속으로 우주 천체 망원경을 올릴 제임스 웹 우주 천체 망원경은 반사경이 허블 망원경의 한 2.5배 됩니다. 허블 망원경의 반사경은 2.4, 지름이 2.4m인데 이 제임스 웹 우주 천체 망원경은 반사경이 6.4m입니다. 그러니까 허블 망원경의 반사경이 약 2.5배 정도 큰 반사경을 달아가지고 이 반사경으로 딥스페이스, 우주 깊은 우주를 탐구하는데 이 제임스